그냥 맥주 마시고 그림 그리면은 뭐 그림 이상하게 개발세발로 그릴 거고. 안녕하십니까, 아트부이 배철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였는데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시장에 그림이 한 점이 있었는데 그 그림을 20대 남녀가 그 그림이 이제 그림인지 모르고 뭐 낙서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림의 가격이 5억이라고 해요. 5억짜리 그림에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낙서를 해놨었던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분들의 의견들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그 전문가들은 뭐 미술 관람에 대해서 매너가 어떻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기셨는데, 시민들의 댓글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히려 낙서를 해서 그림이 더 좋아졌다라는 의견도 있고, 비구상인데 상관없지 않냐, 뭐 그림 나는 모르겠다, 나 그림 봐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림이 너무 어렵다, 난해하다 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림이 언제부터 왜 어려워지기 시작했을까? 우리 아이들의 그림은 어른들이 봤을 때 어떤 의도나 뭘 그렸는지 알잖아요. 동굴벽화라든지 당장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이 그리는 그림은 뭐를 그렸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럼 언제부터 미술이 어려워진 걸까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8, 19세기에서부터 미술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그림을 그림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7, 18세기, 19세기까지 17, 18세기가 오면서 그림을 점점 장르화하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운 미술 사조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르네상스 들어보셨죠? 바로크, 로코코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뭔지 잘 모르는데 뭐 나눠놨어요. 그 나눠놓은 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나눠놨는데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게 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제 인상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뭐 입체파 되게 많아요. 신인상주의 뭐 굉장히 많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뭔지, 그림이 뭐가 뭔지 진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포인트를 딱 기준이 인상주의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상주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원래 그림은 남게 그리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15세기, 6세기까지의 서양 미술의 대부분은 남게 그리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합니다. 뭐 조각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돈을 버는 주요 수단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그려주고,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게 돈벌이 수단, 직업으로서의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관에 가서 우리가 사진을, 증명사진이라든지 뭐 가족사진이라든지 사진을 찍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의미였어요. 초상화를 그려주고 돈을 벌어가지고 사는 것이 화가들의 생계의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뭐 이런 미술 사조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몰라도 돼요. 잘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도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인상주의라는 게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인상주의 미술 사조의 등장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인상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진기가 발명됐습니다. 사진기가 발명됐으니까 이제 화가들이 누군가를 그려주고 돈을 버는 이런 구조였는데, 근데 사진기가 만들어지니까 사진기가 훨씬 더 담게 표현이 되죠. 어떤 인간도 사진보다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시각적 충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때 당시에 사진이 처음으로 딱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화가들도 당연히 충격을 받게 되겠죠.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수가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튜브 물감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물감을 이렇게 다 잘라서 쓰잖아요. 예전에는 그 잘라서 쓰는 물감이 없이 집에서 물감을 만들어 썼어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튜브 물감, 누구든지 그 색을 담게 뭐 혹은 섞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튜브 물감은 밖에 물감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번거롭기 때문에 집에서 채색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채색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기차, 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죠. 교통수단이 발달하니까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프랑스고 독일이고 뭐 영국이고 생활권인 거예요. 너무 가까워지는 거라 철도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화가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집 안에서 내 작업실 혹은 공동 우리 함께 쓰는 작업실에서 작업을 했는데 실내에서 작업을 했는데 튜브 물감이 생기고 교통수단이 발달했어.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 사실 풍경화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어요. 풍경화를 그려도 밖에서 스케치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채색을 하고 컨스터블이나 뭐 터너나 뭐 이런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스케치를 해와서 이제 그 자연색을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까먹었으면 다시 나가서 보고 와서 채색을 한다거나 그랬었어요. 근데 인상주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뭐 이런 작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같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던 동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 우리 튜브 물감도 있고 이제 철도도 개통되고 했으니까 우리 야외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자. 오케이. 그냥 짐 싸들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젤 같은 거 펴놓고 거기에서 스케치를 하고 채색까지 하게 됩니다. 자연에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냥 캠핑 간 거예요. 캠핑 가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그림만 그리겠습니까?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뭐 거기 삼겹살 걔는 삼겹살 아니지, 고기도 구워 먹고 뭐 그 빵도 먹고 뭐 와인 먹고 맥주도 마시고 그냥 맥주 마시고 그림 그리면은 뭐 그림 이상하게 개발세발로 그릴 거고 그러다가 뭐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또 그리고 자연에 머무른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뭐냐?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림자가 달라지죠. 빛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 그리고 석양이 질 때 비춰지는 우리의 사물에 비춰지니까 색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상주의는 그 장면의 그 첫 인상을 그리는 것이 인상주의 그림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담게 그리는데 의의를 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의 예술이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이제 형태들이 점점점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르누아르의 작품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무도회 같은 데서 이제 춤을 추는데 사람들 여기에 나무 그늘이 다 어둡지 않죠. 다 그늘이지지 않죠. 잎 사이사이로 가지 사이사이로 빛이 스며들잖아요. 그런 것까지 표현을 했어요.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빛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상주의를 지나서 후기 인상주의, 신인상주의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형태를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표현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화가들은 담게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진기가 개발되면서 담게 그리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화가들은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 방법이 색을 연구하는 것이 인상주의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담게 그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시점부터 명확하게 화가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 그리고 뭐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는 뭐 미학이라든지 본질, 뭐 철학, 대중들과는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술이 결정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미술 운동들이
그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림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이 많이 봐줘야지 작가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대중을 배척하고 하는 예술, 미술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물론 뭐 현대미술, 최근에 등장하는 미술들이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딱 봐도 이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작품들이 딱 봐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술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 큰 이유는, 자, 인상주의에서부터 이어져 온 미학적인 부분, 뭐 철학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그런 미술들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술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평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많이 보다 보면 자신만의 취향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의 취향을 찾아서 보시다 보면 흥미롭게 재밌게 활동하시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이야기는, 미술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계기가 인상주의 때부터 어떤 계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림을 감상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까지 다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모두 알고 감상을 하면 정확하게 그 그림을 혹은 그 작품을 볼 수 있겠지만, 그걸 몰라도 내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이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작품을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